네, 낙폭을 좀 줄이려고 했던 코스닥이었는데 0.8% 내림세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4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 기관은 257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도가 2천억 원 넘게 나오고 있네요.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윤혜림 대표, 백대윤 FA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지치고 힘든 한 주였는데요. 그렇죠? 오늘까지 잘 마무리한다면 저희 월요일까지는 좀 발 뻗고 쉴 수 있습니다. 한번 힘내서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KG 모빌리티로 이야기 나눠보죠. 어제 딱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거 내일장 주가 변동성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16,940원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6% 상승만 남기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투자 의견 볼게요. OX 나뉘어졌는데 기대해본다라는 걸 2년 4개월 만에 돌아온 KG 모빌리티에게 걸어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일까요? 네, 오늘 조금 주가가 올랐다가 네.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화려하진 않지만 귀환을 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쌍용 자동차로 조금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KG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거래 정지 이후에 이제 KG 모빌리티로 이제 다시 주가가 개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쌍용 자동차가 좀 더 이제 많이 아시기 때문에 티볼리 이후에 지금 최근 신차인 토레스 SUV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종 동급의 이제 SUV 대비해서 금액적으로 되게 저렴하다라는 평이 이제 깔려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빼고도 물량도 한 2만여 대로 아직 견고하게 남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황 분위기를 봤을 때 네. 자동차 쪽에서도 지금 업황이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KG 모빌리티도 다시 주가가 개재되는 만큼 자동차 업황의 호황을 조금 업고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토레스 이후에도 이제 EV 차량이나 신차 출시에 대한 것도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 현재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G 모빌리티 이슈가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 의견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거래가 재개된 종목의 경우에는 특히나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변동이 워낙 커서 한 번도 매매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KG 모빌리티에 대한 X를 준 게 혹시 그런 변동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동사가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나는 잘 못 느끼겠다 그런 의견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에도 우리가 염려를 해둬야 되는 게 맞고, 이제 사실 토레스를 출시하면서 실적에서는 지금 계속 힘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적자 폭도 상당히 많이 감소를 시키고 있어서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또 이번에 이제 토레스 전기차까지 출시를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또 전기차가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승부를 띄워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하나로 회사를 일으키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토레스 이외에 다른 모델들이 출시가 되면서 약간의 조금 시간을 주고 또 지켜본 후에 우리가 그때 매매를 판단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보여줄 게 많아 보입니다. 일단 귀환은 했고 그리고 모멘텀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장에도 빨간불을 켜긴 했고요. 아쉬운 거는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점. 이어서 두 번째 OX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뒤바뀐 분위기로 위메이드 그룹주를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게임주들의 신작 이야기가 나왔지만 3일 천하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얼마 가지 못하고 매번 다시 주가 상승을 반납했었는데 이번에 위메이드는 믿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원래 두 분이 항상 합이 잘 맞으시는데 오늘은 다르시네요. 오늘 별로네요. 완전 손절하듯이 고개를 절로절로 막 잠이 어려운 만큼. 저으시는데 위메이드의 왜 신작에 대한 이 분위기, 기대감 윤혜림 대표는 잘 안 주시는 겁니까? 3일 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새 게임주가 거의 1일 천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지난주에도 우리가 데브 시스터즈를 다뤘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는 좀 보겠다라고 해서 살짝 또 오르다가 다시 또 빠지다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게임주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작에 대한 평가 좋고 이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게임주의 선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멈췄다가 더 지켜본 후에 매수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체 언제 이 게임주들은 또 전성기가 올까요? 아니 지난번 전성기가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화려해서 제가
근 5년 내에 그런 전성기를 또 볼 수 있을까? 약간 좀 의아할 정도예요. 맞아요. 지금 사실 게임주가 전성기를 달리겠다라고 네. 하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그냥 추세를 타고 조금 우상향을 그린다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주가 요즘에는 신작이 출시된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게임에 대한 신작 출시보다는 이제 판호 발급이나 아니면 이제 게임에서 이루고자 하는 실적이나 이런 거를 얼마나 잘 이루어 가는 거를 좀 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위메이드 그룹이 이제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적으로 이제 장영국 대표가 목표를 조금 제시를 했었는데, 일단 위믹스 코인을 다시 이제 대형 거래소 쪽으로 재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인원 거래소에 다시 상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이제 온보딩 게임을 100개까지 탑재를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만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100개를 다 채우는 목표를 달성을 했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이런 목표치를 달성하는 거를 보면은 실적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지금 게임주들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판호 발급입니다. 위메이드 이제 게임들도 이제 판호 발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위믹스 코인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충분히 무난하게 한 6만 원은 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위메이드가 이 상승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약간 완벽한 전성기보다는 추세를 좀 돌리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금호타이어 보겠습니다. 또 자동차주 잘 나가면 타이어도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원론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테고, 최근에 주가도 3월부터 시동이 걸리더니 4월에 또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과연 흑자 전환 속에 이 종목 더 믿어봐도 될까요? 5로 일치가 됐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538억 원. 연 최대 매출을 올해 목표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990% 증가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최근 타이어 업체들의 이 물류비 하락 영향으로 이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같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유통 채널 확대, 또 그리고 캐파 증설에 따른 이 유럽과 미주 매출 증가를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 나왔던 것 같고, 이제 최근 현대기아차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제 올해 뭐 자동차도 좋을 거다, 부품도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단기간에 좋았는데 이렇게 시장 상황이 조금 꼬꾸라지다 보니까 더 갈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도 금호타이어 주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5 받았습니다. 그럼 또 오늘 마감 동시가 구간에서 저희는 하나라도 더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될지 고민해야 봐야겠죠. 마감에 산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해양 플랜트 턴어라운드를 키워드로 갖고 왔고요. 올해는 반전에서 막 둘 다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와 관련된 기업인 것 같아요. 볼게요. 성광밴드와 루트로닉을 갖고 왔습니다. 성광밴드는 최근에 그런 조선 기자재 쪽, 특히나 그쪽을 보자라고 하면서 태광? 성광밴드? 그쵸. 이렇게 좀 많이 거론되던데. 맞아. 사실 국내에 남아있는 피팅 업체가 네. 많이 없기 때문에 네. 두 업체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선 쪽 업황이 굉장히 업황 전환을 할 것이다, 실적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피팅 업체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조선 업계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수주가 잘 될 거다라고 해서 뭐 태조 이방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조금 선반영되면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 업계의 수주가 굉장히 견고하고, 그와 관련해서 낙수 효과로 이제 피팅 업체로도 이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와 개선이 좀 더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눈여겨보게 될 점은 지금 여름에 굉장히 올해가 폭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야? 폭염이다. 아, 폭염. 네, 폭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또 이제 전력 소비가 좀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에너지 쪽으로 또 이제 쏠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러우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 전쟁 때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가격이 지금 형성 중이고 전력 소비도 이제 앞으로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도 견고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또한 이제 중국의 소비가 조금 더 올라오면서 천연가스 소비량도 좀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럽 역시도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좀 공격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겠다라는 이슈를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중동과 북미 쪽으로 이제 플랜트나 아니면 설비 쪽으로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피팅 업체인 성광밴드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지금 현재 국내 업체들이 LNG 선으로 이제 전 세계 발주를 대부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 선 이외에도 이제 뭐 FRSU나 FLNG 같은 이제 플랜트 쪽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당연히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성광밴드의 이제 발주가 꾸준하게 2년에서 3년 정도 유지가 될 것이라고 좀 더 보이고 실적과 함께 기대감도 가져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성광밴드를 준비를 했고요. 네. 따라서 매수가는 종가에서 11,500원, 목표가는 13,8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침 오늘 실시간 특징주 시간에 조선주 이야기를 했어요. 네. 실적에 받쳐준다. 근데 조선주와 함께 볼 수 있는 게 조선 기자재인데 어떤 투자자분들은 나는 그러니까 조선은 좀 어려운 것 같아. 기자재 쪽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야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면에서 조선주가 아닌 조선 기자재 쪽 갖고 오신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주가 가다 보면은 조선 기자재가 원래 같이 가긴 해요. 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조선주가 워낙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먼저 가고 더 많이 갈 거를 생각을 하면은 조선 기자재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3,8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했고요. 이번에는 루트로닉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용 의료기기 아닙니까? 네, 어제 또 피부과를 갔다 왔더니 한번 싹 훑어보니까 괜찮은데 하는 아니, 생각이 우리 윤혜림 대표는 거의 들더라고요. 실생활에서 종목을 좀 많이 발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과도 그렇고 네. 화장품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관심사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의료기기 업체 하면 혹시 떠오르는 기업들? 저요? 네. 리프팅, 리프팅. 네. 슈링크. 슈링크. 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과는 조금 떨어져 있긴 기억이 안 하지만 났어요. 네. 사실 이제 의료기기 하면은 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유가 이 두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잘 나오는데 이제 그 이유는 레이저 기기에 들어가는 이 소모품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트로닉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 레이저 기기 비중이 80%고 이제 소모품 비중이 5% 내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기업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먼저 부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도 미주 지역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매출액 16%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수익성이 좋은 신규 장비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레이저 장비 기준 평균 판매 단가가 지금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장비 단가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들 선호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주력 시장인 이 레이저 기기뿐만 아니라 안과나 체형 관리 등으로 지금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올해 하반기에 이제 기존 레이저 장비 이외에도 이제 소모품 매출액을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장비가 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서 이 단순 레이저 장비에서 떠나서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을 확대하면서 좀 제품 믹스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이 계속 소모품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같이 따라간다면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
의료기기와 또 이 화장품 쪽은 아무래도 이 리오프닝과 또 중국과의 영향을 많이 타서 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제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보다 또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국 시장 회복과 동시에 이 일본 시장까지 같이 간다면 훨씬 더 올해는 정말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매각설이 있었어요.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매각설이 있을 때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 뭐 이 부분이 기정사실화 된다면 또 호재가 되기도 하겠고 뭐 이 부분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시장에서 조금 루트로닉의 이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조금 넓게 들여서 이제 종가에서 한 24,000원 정도 부근까지 그리고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침 아이패밀리 SC가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 네, 저희가 또 화장품주 이야기를 어젠가요, 그제 방송 중에 다루면서 윤혜림 대표가 딱 떠올랐는데 네. 당시 제가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화장품주 중에서 아이패밀리 SC입니까? 라고 했을 때 롬앤이 요즘 잘 팔린다라고 실제로 느낀다, 피부로 와닿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늘도 롬앤을 발랐다는 아. 네. 아, 그 루트로닉과 지금 아이패밀리 SC가 다 같이 있네요. 네, 오늘 그 모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대표님, 이거 어느 정도 목표가는 좀 도달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리뷰해 볼게요. 이제 롬앤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제가 추천을 해놓고 제가 마음이 급해서 저는 빨리 아. 매도를 했던 이제 그 이후로 쭉쭉쭉쭉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화장품 주가들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화장품주 사이에서도 옥석가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아이패밀리 SC 지금 색조 부문 특히 최근 일본 편의점에 진출을 하면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는 색조 쪽으로 같이 보시는 것도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유자분들은 나는 먼저 탈출했지만 여러분들은 끝까지 수익을 누려보자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강보합에 코스닥은 0.94%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백대윤 FA, 오늘장 동시효과 특징주 뭘 볼까요? 네, 오늘장 동시효과 추칭주 데브 시스터즈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쿠키런 이제 판호 발급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전 예약 실시 소식에 오늘 이제 3% 정도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이제 기업들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판호 발급인데 신작 기대감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판호 발급을 신청을 해놓거나 아니면 판호 발급이 남은 기업 판호 발급이 나온 기업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은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게임주를 매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 현 구간 3.62%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오락가락하게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일 수도 있습니다. 장 초반에 오전장에 10% 넘게 급등하면서 지수단에도 빨간불을 불러일으켰던 에코프로였는데요. 현재는 한 2% 선에서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낙폭을 많이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